녹록지 않은 지방살이, 만만치 않은 퀴어살이, 할 말 많은 쥐들이 모여 떠드는 오디오 쇼. 시골지 퀴어지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하다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으십니다. 지으십니까? 오늘 심지어 이제 자신의 닉네임을 씹어버리시며 시작하시는. 네. 예, 지은님 요즘 많이 바쁘신 것 같더라고요. 온라인 지읒 열풍입니다. 뭐 그러니까 말하자면 퀴어계 작지만 유의미한 어떤 반응들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그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을 저는 느껴요. 이거 지읒 셀럽 빼는 거 아니야? 내랑 같이 이제 방송 안 하는 거 아니야? 그럴 리는 없고 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지금 뭐 잡히신 행사도 제법 되고 하다는 소식을 들어가지고 네, 일단은 뭐 다음 주 금요일에 방송이 나가면은 그 주 금요일에 서울 공연이 예정되어 있긴 합니다. 서울에서 또 공연을. 네. 서울 사람들이 지금 지은님을 부른 거죠. 네. 서울 여자를 욕하는 노래를 부르는 지읒을 서울로 부른다. 그렇죠. 서울 여자들의 특징이다, 이거는. 네. 최초로 저를 이제 서울 공연에 불러주신 분은 이지구님이시고, 이지구님이 그 발매 파티를 하는데 거기에 오픈 마이크에 공연에 제가 서기로 했습니다. 오. 예. 대중 앞에서 이제 첫 라이브. 그러게요. 약간 떨리네요.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를 검증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비장한 마음으로 올라가는 게 사람들이 얘는 라이브는 좀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네. 데뷔 쇼케이스의 마음으로 올라가는 거네요. 그렇죠. 말하자면. 하지만 오픈 마이크 공연이기 때문에 잘해도 되고 못해도 되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 중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역사적인 자리를 구경 가기로 했죠. 관객석에서. 그러니까 이 시골지들이 이렇게 재밌는 일이 있으면 서울로 간다니까. 우리는 선택지가 없는 겨. 서울행을 결정해야만 하는 것이요. 그렇지. 그래서 혹시나 지금 서울에서 듣고 있는 애청자분들이 계시다면은 그날 지나가다가 들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정보는 그 지은님 인스타그램에 있나요? 아니요. 제 인스타그램에 올릴게요. 네. 그러면 또 그것을 시키지 계정에서 또 리그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지구님 인스타에 있으니까 거기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하다님은 혹시 별다른 일 없었나요? 예, 저는 아주 범인의 삶을 살고 있었죠. 오늘 거기 해운대 블루라인 파크라고 아세요? 아니요, 모릅니다. 그 해변을 따라서 모노레일 같은 게 깔려 있는데 그걸 따라서 캡슐 같은 걸 또 탈 수가 있고 또 해변 열차를 탈 수가 있는 데가 있어요. 청사포 쪽에 있는 거? 맞아요. 미포에서 송정까지 연결되어 있는 관광 상품인데 알죠. 항상 산책으로 지나다니면서 저게 뭘까? 하는 호기심만 갖고 있다가 그래도 한번 이용을 해보자 해서 오늘 주말을 맞아 다녀왔고요. 오늘 주말입니다, 여러분. 네. 듣고 계신 분들은 오늘 화요일일 거기 때문에 오늘 저희 녹음하고 있는 지금 시점은 일요일이고 사람이 진짜 많더라고요. 제가 다국적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다 같이 이제 같은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니까 기분이 참 묘했습니다. 지하다님도 오늘 바쁘셨네요. 네네네. 지금 굉장히 저도 좀 사실 조금 피곤한 상태인데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약간 추워지면 또 사람이 에너지를 기본적으로 또 많이 더 쓰게 되잖아요. 그렇죠. 기초 대사량이 높아져서 그리고 시키즈에 굉장한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무려 시키즈 첫 공개 방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진짜 1년도 되지 않은 저희 영세한 팟캐스트가 신인 팟캐스터 주제에 이런 쾌거를 또 이거는 다 이제 금정문화재단의 지원 사업을 받아서 금정구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고 해도 좀 일을 크게 벌린 것 같기는 해요. 네, 왜냐하면 이제 또 서울지 분을 유명한 퀴어 셀럽을 모실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많은 관심 바랍니다. 네.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시점에 저희 인스타그램에 홍보물이 올라갔을 것 같아요. 네. 바라건대. 그래서 바라건대 올라갔을 거야. 여자가 좋다에
공동 진행자이자 네, 금계 시도 진행자이신 네. 금계님. 네. 금계님의 악센트가 금계 맞나? 금계 금계? 금계? 금계 아이가? 근데 이거 또 네. 약간 로컬라이징이 되면 어떻게 또 이게 악센트를 해드려야 되나? 그거는 다음에 금계님 오시면 직접 물어보시죠. 만나서 결정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이런저런 기쁜 소식들 전해드리면서 그럼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마밤 자연 탐구 시간 생명과 성. 입니다. 예. 예. 이거 굉장히 갑자기 저희 네. 제목치고는 어그로성이 부족한 굉장히 정직한 네. 어떤 정면 승부의 제목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네요. 그래서 오늘 저희 또 지난주가 저희가 음악 교양 방송이었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생명, 자연 과학 교양 방송으로서 또 이제 저명하신 게스트 분을 모시고 네, 교양 방송을 한번 계속 이어서 꾸려나가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번은 예체능이었으니까 이번엔 이과로 가는 네네네네. 거지. 그래서 오늘 이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눌 게스트 운주님 소개해 주시죠. 와. 네, 반갑습니다. 뭘 소개하면 될까요? 네, 뭐 본인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냥 처음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에게 본인을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기후위기에 퀴어링을 하고 싶어서 이제 이런저런 활동들을 이제 환경 활동, 그러니까 환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가덕도 신공항이 부산에 지어지잖아요. 그거 반대 활동도 이제 해보고, 그리고 낙동강에 이제 만들어지는 여러 대교들 반대 활동도 같이 해보다가 거기에서 이제 새를 보시는 분들 따라가지고 이제 뭐 새를 본다던가 아니면 다양한 그 신체들에 관심이 생겨서 어느 순간부터 너무 사람들의 몸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몸은 이미 마스터했다. 마스터는 모르겠는데 솔직히 다 거기서 거기다. 좀 그런 느낌 아닙니까? 다 맛봤다. 맛보지는 못해서 좀 유감이네요. 난 무슨 대화예요? 이거를 이렇게 받는다고? 자를 수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자를 수도 있었는데. 멋있다.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네. 요약하자면 이런저런 환경운동을 해오시며 자연을 관찰해오신 에코부치. 에코부치. 우참을 못하겠네요. 네. 에코부치 들을 때. 부정하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죠? 여기 누가 손을 들고 부정하겠어? 그쵸. 아닙니다 하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있어? 완전 에코부치 그 자체지 뭐. 에코부치 그 자체시고 그래서 오늘 에코부치 운주님과 함께 자연탐구 교양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운주님께서는 저희와 또 어떤 관계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어쩌다가 이렇게 방송에까지 모시게 되었죠? 저희 그 쥐하다님은 저랑 홍예당 책 모임에서 만났었고, 그렇죠. 네. 뭐 인이는 그 전에 그 지으십니다. 죄송합니다. 그 운주님? 지어지는 예. 그 저희 성소수자 부산 성소수자 모임에서 만났었고, 부산 성소자 인권 모임 QIP. 네. 오래된 인연. 네, 그래서 네. 거의 10년지기죠. 아,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됐네. 그러니까 은주님이랑 뭐 저는 상대적으로 이제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그 모임 홍예당 모임에서 자주 뵈면서 이제 안면을 트고 했는데 저희가 사실 은주님을 이 주제로 처음 모시게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 하긴 했어요. 그렇죠? 저희가 애초에 논의가 되었던 어떤 기획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본인께서 거절을 하시고 주제를 바꾸고 싶다 해서 오늘 자리가 마련된 것이거든요. 워낙 이제 다양한 주제에 관심이 많으시고 거기에 이것저것 많이 하시고 또 깊게 탐구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관심사가 조금 이제 달라졌다. 그것을 어필하셨던 것 같네요. 네, 저희 오늘 생명과 성이라는 이 제목을 운주님 본인이 이 제목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셔서 이 제목으로 정해진 것이거든요. 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홀리한 제목을 어떻게 책임지실 건가요? 네, 생명과 성? 어디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려고 하는 것이지라는 기대감과 우려가 함께 들어가 있다. 아니 일단 그 뭐 생명과 성이 뭐 솔직히
또 언홀리하지 않습니까? 뭐 이거라도 두고 홀리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그 얼마 전에 그 요즘 퀴어 생태학이라는 분야가 계속해서 좀 번역도 많이 되고 있고 그런 쪽의 책들을 좀 많이 봤는데 되게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전에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어떤 그 NGO들 단체와 UN 그의 회의에서도 소통이 서로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통 우리가 소통이 안 되는 걸 소통을 되게 하려는 어떤 해결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뭐 심리학자를 부르거나 아니면은 어떤 소통을 할 수 있는 상담가를 부를 거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했던 게 동물들의 소통 방식을 연구하는 인지학자를 부른 거예요. 오, 새로운 접근이다. 그렇죠.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뭐 키워드는 워낙에 자기 환경에서 이제 자기 성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잖아요. 성 정체성부터 시작해서 뭐 성 지향성부터 다양하게 있겠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도 성에 대해서 제 신체를 이해를 하는 과정에서 타인이 아니죠. 타자의 신체가 없으면 내 신체를 이해하는데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동물들은 어떻게 성문화를 꾸려가고 그리고 그거를 인간 관점에서 결국에는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겠지만 어쨌든 너무나도 다른 어떤 형태들을 가진 게 좀 궁금해지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너무 생각보다 정말 다양하고 어마무시하고 덕질할 맛이 나더라. 덕질할 맛이 정말 나더라. 사람 신체 정말 별거 아니더라. 타자의 몸. 네. 거기서 출발한 것이 생명. 그러니까 타자를 생명이라는 말로 대체하신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타인은 아니다 보니까 뭐라고 뭐 범주를 지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생명인데 어쨌든 저희는 성정체성에서 시작됐으니까 성이라고 그냥 갖다 붙였는데 갑자기 홀리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네. 굉장히 지금 대학 교양 수업 타이틀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나 보다. 근데 뭐 그 홀리라는 말에도 사실 가부장 좀 묻어 있어가지고 오늘 좀 힘든 방송 예상됩니다. 그럼 애초에 운주님이 이런 자연 이런 쪽 환경 이런 것도 이제 관련한 운동이나 이런 것도 많이 참여하시고 하셨는데 그쪽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되신 계기나 그런 게 있어요? 사건이나 뭐 아니면 어떻게 흥미가 또 그쪽으로 가셨는지 어릴 때부터 좀 관심이 있으셨던 거예요? 저는 일단 환경공학과를 나와서 그때는 이제 환경이나 이런 쪽을 이용을 해서 기술을 배우는 거에 되게 성향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이게 일자리 쪽으로 그 전공을 살려서 가져가는 분야는 또 완전 다른 부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상황들을 좀 보고 나서 보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것. 근데 솔직히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환경을 지키고 싶냐 하면 진짜 막연하고 좀 이상하게 들리거든요. 근데 그냥 내 성정체성을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도 하다 보니까 그냥 자연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다 연결돼 있다고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다. 철학붙이. 진짜 한 번도 그까지 가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저는. 네. 근데 이 관점이 굉장히 새롭고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걸 듣다 보니까 싹 감기네. 입덕 환영합니다. 저 지금 사실 이 방송 나온 이유 저와 비슷한 관점 가진 입덕자들을 찾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이제 또 이렇게 에코부츠의 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네 많은 댓글 남겨주시면 이제 이 운주님과 연결될 루트를 저희가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 고등학생 때 아우팅을 좀 심하게 당했거든요. 어떻게 심하게 당했죠? 그냥 가족들한테 당했는데 그 가족들한테 당하는 방식이나 이런 게 되게 많이 폭력적이었고 근데 이제 저는 그때 뭐 인권이나 이런 걸 전혀 모르던 시기였어요. 요즘 얼마 전에 저희 띵동 강의 같이 들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특히 이제 청소년 성소수자를 지원하는 그런 활동 단체들이 있는 거를 이제 보고 좀 많이 안도를 했는데 저는 그런 걸 접할 수 있는 계기가 그때 전혀 없었고 그래서 이제 내가 진짜 잘못된 건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접근을 하던 게 이제 심리학 쪽 책들을 많이 봤는데 그 프로이트 책들이나 이런 가정심리학
책을 보면서 자꾸만 남근이 나오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치. 네. 팔루스, 남근. 네. 그래서 진짜 읽다가 보니까 좀 부질이 없어져. 그래서 그냥 자연과학 책 쪽을 보다가 그 해바라기에 관한 얘기를 좀 봤거든요. 근데 해바라기가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제 그 해바라기란 이름이 붙은 것도 해를 계속 보니까 해바라기잖아요.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그 해를 보는 이유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도 물론 그 온열을 이용해서 벌들을 모으려고 하는 거기는 하지만 이 해바라기 유전자 자체에 그 동쪽에서 서쪽으로 어렸을 때는 계속해서 머리를 동에 서서 서에서 동으로 머리를 계속 틀다가 성체가 되면은 아예 그 해만. 해만 바라본 동쪽으로 이제 아예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점점 우리가 아는 그 해바라기 모습을 이렇게 목을 떨구는데 그게 그냥 이 해바라기가 가진 그 특징 그 자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고유성인 건데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마냥 해를 따라가는 존재만도 아니고 근데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어쨌든 이 해바라기라는 존재가 그냥 자기의 할 일들을 다 하는 사람이래. 존재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그냥 나도 이게 그냥 당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고유성 뭐지? 하고 쫓아가다 보니까 더 이렇게 파고들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알아가고 뭐 배워가는 과정에서 어떤 위로나 이런 걸 좀 얻으셨던 걸까요? 엄청 많이 얻었죠. 그리고 동물들이 성전략은 생각보다 정말 어마무시해요. 거기서도 또 배우는 점이 있었나요? 어떤 많죠. 성전략을 우리가 배워볼 수 있을까? 아까 뭐 퀴어 생태학 말씀하셨는데 네. 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네. 예를 들면 물론 이건 저희 짧은 의견이고 아직까지 감론을박하는 지점들이 있을 수 있고 제가 여기 아예 뭐 박사학위를 땄다거나 이런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요즘에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 중에서 이제 침팬지와 보노보를 좀 대조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보노보 원숭이. 보노보 원숭이가 뭐예요? 그 보노보 원숭이라고 그 인사가 섹스인 친구들이 있습니다. 소개할 말이 그건 거예요. 보노보 원숭이를 소개하는 말이 인사를 섹스로 하는 친구들이다. 진짜 그래요. 보노보라는 뭐 말뜻이 그런 뜻인가요? 그런 것 같진 않은데 그러니까 다른 어떤 특징을 설명해 주는 게 아니고 인사를 섹스로 하는 일단은 모계 사회의 동물들이고요. 네네네. 그리고 근데 얘네는 진짜 섹스를 즐겨 해요. 그 화해시킬 때도 만약에 두 원숭이가 싸워요. 그러면은 앙컷 그 족장이 와가지고 너네 지금 화해해 하면서 미안하다고 해 섹스를 서로 시킵니다. 섹스해. 섹스하고 악수해. 그렇게 그리고 그런 섹스를 동성과 지금 저희가 임의로 제가 일단 동성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 동성과 이성 상관없이 얘네는 다 하는 친구들인데 그래서 그런 앙컷 간의 유대를 일단 섹스로 되게 친밀하게 쌓아놓고 그 앙컷 유대를 그대로 권력으로 사용해서 수컷들이 기를 못 펴게 만드는 동물들이에요. 또 섹스를 어떻게 보면 권력의 도구화를 시키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유대의 장치로 쓰는 경우가 많죠. 저희도 일단 살을 맞대면은 그 사람에 대한 친밀감이 생기잖아요. 암컷들끼리 그런데 그런 성적인 행동으로 친밀감을 이렇게 쌓아서 수컷들을 이제 약간 밀어내는 유리천장처럼 그런 걸 만든다는 거잖아요. 유리천장이란 말은 다소 좀 사람 중심적이라서 제가 뭐라고 말을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쨌든 그 권력의 그 어떤 풀에 못 들어오도록 하는 건가요? 그렇게 암컷들끼리 유대를 깊게 쌓아서. 그래서 이제 친밀감이 쌓여서 어느 정도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면 저희도 뭐 텃세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네트워크의 힘을 무시하지 못하니까 그런 걸 잘 활용하는 거죠. 그런 동물들은 사실 보노보 말고도 일부 범고래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이제 코끼리들한테도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해야 될 것인가. 물론 저희가 다 섹스를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싸우면 섹스를 하자. 그러니까 한 번쯤 사람과 견주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보노보 원숭이랑 뭔가를 침팬지. 침팬지 비교하는 거는 어떤 이게 제가 모든 침팬지들이 그렇고 모든 보노보들이 그렇다고는 얘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 지역성이란 것도 있고 환경에 따라서 서로 이제 만들어가는 어떤 사는 모습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연구자가 어디 지역에서 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그 침팬지들 중 일부는 이제 저희도 그렇잖아요. 약간 수컷들끼리 경쟁을 해서 앙컷의 의사를 누락시키고 그리고 이긴 수컷이 그러니까 권력을 거머쥔 어떤 힘센 그 수컷이 앙컷을 취하는 방식의 어떤 이게 어쨌든 가부장의 모습과 닮았죠. 이런 모습들을 취하는 동물들이 있고 이런 선택을 하고 성정략을 펼치는 동물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앙컷은 뭐 하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무조건 앙컷도 수동적이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는 게 일단은 자기 입장에서도 나는 가만히 있는데 쟤네가 싸우네. 근데 그러면서 좀 센 애가 와서 나한테 만약에 플러팅을 한다 하면은 나쁘지 않은 전략일 수도 있는 거예요. 더 강한 유전자를 어쨌든 남기는 그렇지, 전략인 그렇지. 거니까.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 또 새들이라던가 보노보 같은 경우는 보노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앙컷들끼리 이제 유대 전략을 펼치고 새 같은 경우는 수컷들이 이렇게 보면은 춤추는 애들이 되게 많잖아요. 아, 네네네네. 네. 구애춤. 구애춤 많죠. 그런 식으로 앙컷들에게 자기가 어떤 먹이를 취하거나 아니면은 천적들한테 죽을 확률을 감수해서라도 화려하게 꾸며서 아름다움으로 승부를 보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성전략은 다양하고 사람도 그 일부 중에 어떤 성전략을 선택하는 동물이다라는 거를 인식할 수 있었던 게 저한테 가장 재미있었던 지점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인간은 그 모든 동물들의 성 전략을 다 합친 한꺼번에 하는 그런 존재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게 사실 비단 사람만의 얘기는 아니고 동물들도 마찬가지기는 해요. 동물들도 보면은 그냥 무조건 새라고 해서 구애의 춤을 춘다 이것만은 아니고 뭐 자기들끼리 까치 듣고 뭐 듣고 싸울 때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동물들도 정말 여러 가지 어쨌든 뭐 지능의 부분에서는 되게 논란이 많으니까 제가 함부로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자기들이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욕구를 따라가는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충실하고 거기서 다양한 전략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을 보는 게 저한테는 좀 위안이 되었다 뭐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상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줘서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럼 운주님은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요즘은 어떻게 도출한 진리나 이런 것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인간 몸이 이제 시시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없잖아. 지금 약간 신의 경지에 올라간 거 아니야? 이러면 열반의 약간 경지에 인지적으로 약간 신의 경지에 올라간 거 아니야? 제가 인간만 보지 않겠다 이런 느낌. 제가 신의 경지에 올라갔으면 다른 엄청 덕후력을 가지고 있는 학자분은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튼 그냥 그건 모르죠 저희는. 이런 결들도 네네네. 있다는 걸 좀 소개하고 싶기는 해요. 네. 굉장히 새로운 관점이기는 그러니까.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왜 혐새들이나 이런 애들이 얘기할 때 뭐 자연의 순리 이런 말을 하잖아요. 뭐 그게 진짜 좀 이렇게 넓게 자연을 알게 되면은 진짜 더 얼토당토하지 않은 이야기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네요. 그치. 완전 그것은 무엇인가? 자연의 순리라는 건 결국 무엇인가? 자연을 봐라. 이렇게 동성애도 하고 그래. 이렇게 만나면 섹스도 한다. 인사가 섹스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자연의 순리에 우린 따라야 된다. 그래. 이렇게 자연의 하면 순리라는 건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통합적이고 보편적인 어떤 자연의 순리라고 정리된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닌데 굉장히 있는 것처럼 하고 그걸 이제 굉장히 퀴어들을 판단하는 잣대로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식이 그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실제로 생태학 내에서도 너무 오랫동안 그런 종교적인 영향을 받아서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해석들을 계속하다가 요즘 그거에 대해서 다윈주의 페미니즘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앙컷들은 절대 수동적이지 않았다. 라는 것에 대한 근거를 가져오는 어떤 연구들을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퀴어 생태주의도 계속해서 얘기가 되고 있고
물론 이제 동물들이 어떤 행위들을 동성애로만 바라봐야 될 것이냐, 이것도 트랜스젠더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거는 너무 인간범주의 영역이어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 다양성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근데 그동안은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어서 혼란스러워도 좀 묻어가는 분위기였거든요. 약간 돌연변이로 해서 뭐 연구에서는 제외한다든지 약간 그런 식으로 예외적인 케이스로 그냥 네. 밀어넣는다든지 아니면은 다소 진짜 너무 사람 중심적으로, 예를 들면 이 새의 군집 같은 경우는 그 암컷들이 더 호전적이고 더 싸움을 좋아하고 더 경쟁을 많이 하는 어떤 군집인데, 그걸 보고 약간 쟤네가 생리전이라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헐, 미친. 근데 그렇긴 해. 호전적이 되긴 해. 그래서 조심해라 그러니까. 얼토당토 안 한 소리다. 진짜 말도 안 새는 되는. 일단 생리라는 개념, 우리의 그것과 다르다라고. 하지 않나요, 새들은? 저도 그것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어. 근데 그게 꼭 생리전 증후군을 새들은 겪지 않는다고 결국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서 연구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 빡친 새들 보고 야 너희 그날이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너무 진짜. 별로지 않습니까? 너무 네. 왜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 하는 것인가? 여튼 네, 혐오 세력이 그렇게 된다면 자연의 순리라고 말해놓고 저는 자연을 바라본다면 아마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순리, 뭐 신의 섭리 어쩌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진짜 자연을 알게 되는 순간 너네는 와장창이다. 참의 이것은. 눈물을 흘릴 것이다. 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생물은 재생산, 그러니까 좋은 유전자를 계속해서 남기고 하기 위한 어떤 생명 기계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생산이 생물의 생존의 최종 목표고, 그래서 재생산이 가능한 이성 커플만이 올바른 관계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어지는 얘기들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이제 동물의 세계에서는 꼭 그게 포괄적으로는 이제 재생산에 결국 도움이 되는 방향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꼭 그런 식으로만 이성끼리만 그 재생산을 위해서 이성끼리만 이렇게 붙어 먹는다 그런 건 아닌 것 같네요. 일단 그 지금 얘기해주신 부분이 이제 자연의 순리라고 얘기할 때 가장 많이 근거가 되는 얘기들이고, 실제로 이제 생태학 내에서도 일단은 그 생물들이 그 자신의 유전자를 남기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는 전제를 하고 연구를 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예전에는 그 새들이 울음소리가 수컷이 암컷에게 구애하기 위한 구애용으로만 좀 판단이 되었었는데, 그랬는데 어느 연구자가 보니까 암컷이 더 그런 노래들을 많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얘네가 알고 보니까 이것을 그냥 단순히 이 노래라는 것을 성적으로의 어떤 구애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쓰더라. 그래서 암컷들도 진짜 많이 부르는데 수컷만 노래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편견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이제 암컷들이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책인 거죠. 네네네. 그래서 그 새들도 자신들이 네트워크 내에서 사회생활을 할 때 자신들의 목소리를 쓰고, 어째 보면 저는 이런 부분들이 약간 퀴어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도 사실은 어떤 그냥 관념적으로 처음에 태어났었을 때, 그리고 어렸을 때 자라오면서 결혼은 꼭 해야지 이런 얘기들 분명 듣잖아요. 근데 살다 보니까 그게 다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내가 과연 지금 환경에서 나에게 맞는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할 수 있고, 어쩌어쩌 하다가 근데 나는 내 성향상 젠더라는 개념은 이제 사람한테만 있다고 보통 지금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젠더라는 개념에 내가 들어맞지가 않아. 그러면 나는 또 내 성정체성에 혼란을 겪을 수 있고, 아니면은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누군가는 동성애를 할 수 있고. 좀 동성애란 말 좀 약간 웃음 버튼이긴 한데 여튼 동성애를 왜 웃음 버튼인지 여쭤봐도 돼요? 네? 왜 동성애 웃음 버튼? 너무 좋아해서 그런 거 아니야?
저희 근데 솔직히 말해서 동성애라고 해놓고 동성애라고 느낀 적 잘 있습니까? 그냥 굉장히 의표를 찌르는 한마디다. 왜? 난 모르겠는데. 동성애 하면서 동성애라는 음. 그 의식을 강렬하게 가지고 어. 하나요? 그러니까 왜냐면 자기 자신의 성도 사실은 동성이 아닌 경우가 많아서 그런 건가요? 뭐 예를 들면 상대한테 끌리는 순간 저는 약간 이성이라고 느끼는 이상한 기분이 있거든요. 이건 무슨 혹시 난 뭔지 너를 알아요? 이성적으로 좋아해 할 때 그 이성적인 거 뭔지 알 것 같아. 그러니까 동성적으로 좋아해라는 그렇지, 말이 똑같은 동성 친구들이 있는데 그 한 명한테 이제 성애적으로 끌림을 느낄 때 이 사람한테는 이성애적으로 끌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우리 왜 막 왜 그런 말 있잖아. 동성애자들 중에서도 왜 특히 레즈들 부치들끼리 서로 우리는 동성이라서 연애하면 안 된다 막 이런 말 장난으로 하잖아. 그 너무 웃음 버튼이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운주님한테 동성애는 약간 그런 느낌이다. 동성애가 어딨어? 그러니까 B2B 느낌이다. 그래서 아니 그냥 안 끌리는 사람 전부 다 동성되고 끌리는 사람 이성되고 이거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그냥 좀 웃긴 그게 말이야. 진짜 말 그대로의 동성 이성 이게 아니고 어떤 그런 감정적인 부분이 진짜 포함된 단어다. 개 미친 의견이네요. 근데 저 조금은 설득됐어요. 저 조금 설득됐어. 그러네. 이런 생각 평소에 하고 산다고? 그러니까. 진짜. 평소에 이제 뭐 산책하시는 게 취미고 이러시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되게 그런 산책을 하면서 그러네요. 혹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걷고 있다. 네, 제가 좀 생각 과다자입니다. 동성애는 없다. 그것은 어불성설이다. 성립할 수 없는 단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니신다. 오늘 굉장히 근데 신선한 관점의 얘기를 예상을 했지만 이렇게 직접 많이 들려주시니까 재밌는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이런 톤으로 말씀하신 분이 한 분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의 신선입니다. 지금 약간 모래님 나왔을 때랑 비슷한 느낌이기도 한데 또 다르긴 해. 네, 또 다르게 이제 압도되는 분위기가 있네요. 네. 그러면 아까 운주님이 해바라기 이야기 들려주신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지금 가장 관심 있는 생물이나 자연현상이 있으실까요? 제가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은 제가 퀴어 생태학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요즘 얘기가 많이 나오는 부분들 중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일단 전부 그 생물 사회망 안에 있는 존재들이고 그 속에서 관계를 맺기도 하고 안 맺기도 하는데 어쨌든 서로에게 모두 다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다 이어진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진화라는 개념을 써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화는 혼자서 절대 할 수 없고 그 상대 혹은 어떤 환경들과 계속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하거든요. 진화가 그러니까 보통의 인식대로라면 한 종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들 많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환경과 함께 진화를 해간다는 개념이 공진화인 거네요. 환경이나 그걸 둘러싸고 있는 다른 생물체. 네, 정확히 말하면 좀 더 관계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가 맞고요. 불교적이다. 진화가 그래서 우리가 잘못 생각을 하면 어떤 존재가 계속해서 발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예를 들면 모든 생명들이 바다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바다에서 나와서 육지로 가기까지 식물들도 그렇고 동물들도 그렇고 다 육지로 가는 과정들을 진화를 통해서 가는데 그 나무들 같은 경우라고 해야 될까요? 바다에서 이제 막 나왔다 보니까 가장 중요했던 건 물에서부터 떨어지는 거였는데 물의 환경에 너무 익숙한 신체들을 가졌다 보니까 그걸 진화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탈수하지 않는 것. 육지 안으로 갈 때 물이 없는 환경에서 탈수를 하지 않는 것.
일단 정말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식물들은 일단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퍼뜨릴 것인가의 문제가 가장 컸는데, 동물들은 비교적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럼 동물을 이용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희가 어떤 식물들은 바람을 이용하기 위해서 씨앗을 퍼뜨릴 때 이런 거는 당연히 들었던 얘기들이고, 그런데 그것보다 조금 더 근본적으로 재밌는 이야기는 열매를 맺어서 먹히는 거? 네네네. 그 과정들 속에서도 동물의 소화기관을 만약에 그 식물들이 인지하지 못했다면 그런 식의 신체를 갖지 못했어요. 꽃이라는 형태라던가. 벌이 일단은 씨알을 우리 눈과 달라요. 우리는 가시광선을 보잖아요. 근데 벌이 인식할 수 있는 그 꽃의 색깔은 거의 흰색과 보라색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비는 주로 노란색이랑 빨간색. 그래서 꽃 색깔에 따라서 어떤 그 매개 동물들을 이용해서 유인해서 퍼뜨리는지도 알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자신의 신체를 어떤 동물들의 특성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동물들의 특성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없었으면 어떻게 보면 꽃이라는 것도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고, 인간도 사실은 그 이끼가 처음에 바다에서 나와서 엄청나게 그 산소를 만들어내지 않았으면 육지에 인류도 없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어져 있는 존재들이고, 그 욕구를 다 이루려고 어떤 생명들의 인식에 따라서 우리도 진화할 수밖에 없는 채로 왔던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성의 공진화 측면에서도 볼 수 있는데, 오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오리 사실 되게 지금 딱 가을철이어서 오리 많이 보이잖아요. 그 온천천에서도 보이고, 수영강 쪽에서도 보이고, 다양한 데서 이제 그 철새들이 날아올 시기이기 때문에 오리들을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오리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그 성의 진화에 있어서는 대단한 친구들입니다. 왜죠? 어떤 측면에서 대단한 친구들인가요? 우선 그 수컷오리 꼬추를 보면요. 네. 나선형 모양으로 폭발적으로 전동드릴처럼 날아갈 수 있도록 생겼어요. 이렇게. 분리가 돼요? 날아가는 게 아니고 나선형의 모양으로 이렇게 폭발적으로 발기할 수 있게. 용수철처럼 보잉 이렇게. 맞아요. 찌를 수 있는 거구나. 와. 그렇게 기습 공격이 필요한 이유가 있나요? 사실 얘네가 좀 강간을 좀 잘 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에 암컷들도 이제 자신의 성을 원치 않는 수컷에게 그 유전자를 함부로 이렇게 퍼뜨리려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단 그 수컷의 그 성기의 반대로 나선형으로 꼬이는 자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페이크 자궁도 있어요. 와.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공진화인 거죠. 그 이제 수컷은 어떻게든 자신의 어떤 성기를 이용해서 번식을 하려고 하고, 그 암컷은 자신의 어떤 성선택권을 확실하게 쥐고 있는 것을 이제 함부로 침범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그런 성 전략들을 펼친단 말이죠. 그래서 동물들은 암컷에게 성선택의 결정권이 있다는 생각이 정말 명확하게 있어요. 사람은 사실 여러 가지 면모들로 그걸 좀 많이 잊어버릴 때도 있죠. 문화가 약간 그런 자연적인 걸 오히려 훼손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법적으로도 사회나 그렇고. 문화가. 신기하다. 그래서 요즘 좀 제가 이걸 왜 얘기를 했냐면 그 우리 좋아하는 동물 얘기 하나씩 해볼까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던 건데 좀 굉장히 공진화까지 갔다 오니까 그래서 오리를 제일 좋아하시는. 그러니까 오리를 제일 좋아하시는 아니요, 거예요? 오리를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동물 뭐야? 맞네. 그
사실 너무 요즘 이런 게 재밌는 게 많다 보니까 그래요? 그 뭐 하나 탁 특정해서 좋아하는 거 그러면 지금 게 가장 철새네. 운주 안에서 붐인 것. 음. 지금 가장 운주 안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동물은 무엇입니까? 프로듀스 101. 프로듀스 101. 네, 어느 동물 데뷔시키시겠습니까? 동물이 아니라 그냥 생물 전반으로. 요즘은 근데 식물들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물을 꼽으실 수 있으실까요? 지의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건 식물은 아니에요. 근데 그 나무에 붙어 있는 이끼 비스무리하게 생긴 그 것들이 그 조류와 균류가 섞여 있는 공생체인 친구인데 이 친구도 이제 관계를 통해서 공진화를 했다고 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냥 그 자체가 생김새가 좀 재밌어서 좋아하고요. 어떤 생김새가 재밌나요? 그 나무에 보면 왜 진짜 초록색으로 이렇게 이끼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걔네가 지류인 건가요? 네네네네. 일단 생긴 것도 너무 이상하게 생겼고 이게 뭐야 이런 느낌으로 처음에. 근데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니까 좀 재밌더라고요. 여기 이런 걸 부르는 이름도 있고 얘네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런 걸 알게 되시니까 더 재밌어졌다 이건가요? 네, 이름도 좀 이상한 거 많아요. 막 지의? 네네, 그 개발바닥 지의 뭐 개발바닥 맞나? 뭐 이런 식으로 좀 모양이 다 다르군요. 네네네네네. 너덜너덜 어쩌고 저쩌고 너덜너덜 지의. 네. 너무 성의 없이 이름 지은 거 아니야? 그 지의가 이제 너무 종류가 많은데 연구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어떤 특정인의 그 연구자들이 붙이는 것 같은데 최대한 접근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붙인다고는 하지만 그게 좀 웃깁니다. 약간 트위터를 보는 느낌이랄까. 지위를 연구하는 학자가 가질 수 있는 어떤 특권이네. 네, 아직 특권이죠. 이름이 붙여지지 않은 애들이 많으니까 약간 초기 천문학자들처럼 아무 이름을 붙이고 내 이름 붙이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아무 말 가능한 거죠. 그럼 지휘류는 종류가 많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이제 연구되거나 발견된 가지수로 이제 꼽힌 것은 몇 종 정도 되는 거예요? 일단 그 전 세계마다 이게 국지성이 강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역마다 너무 달라서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제가 도감 봤을 때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그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몇백 종 이 정도는 아닌 거예요? 몇백 종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제가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네. 그러면 그런 지류를 관찰하기 위해서 그냥 산에 가면 볼 수 있나요? 그냥 아무 때나 다 보입니다. 아무 때나. 그러면 아스팔트 이런 데는 없을 거 아니에요? 있기는 있어요. 아스팔트에도요? 뭐 살아 있다고는 얘기 못 할 수도 있는데 돌아가신 지 그 죽어 있는 그 지휘들도 실제로 사실은 그 지휘가 되게 깨끗한 환경에서 좀 잘 산다고는 하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딜 가나 사실 조금만 이렇게 보면은 지휘가 생각보다 잘 보여요. 그러면 우리도 조금 얘기를 해봅시다. 네. 지은님은 좋아하는 생명이 있나요? 저는 딱히 얘기할 게 없어서 지하다님이 어떤 생물을 좋아하는지 궁금해요. 저는 뭐 이건 공공연하게 여기저기 얘기하고 다니는 건데 전 고래 좋아하거든요. 이번 주 주말에 SBS에서 고래 다큐를 시작하는 거 알고 계시나요? 아무도 모르죠. 고래와 나라는 제목에 4부작인가 6부작인가 아무튼 몇 부작짜리 다큐멘터리가 나와요. 국내에서 고래 다큐를 그렇게 길게 방영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매우 기대하고 있고 저는 대학 다닐 때 갑자기 그냥 고래의 헤엄치는 모습 그리고 고래들이 여러 가지 수면에서 하는 행동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아까 운주님이 말씀하셨던 어떤 사회적인 어떤 신호를 주고받는 건데 그냥 놀이로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되게 멋있어 보여서 그 거대한 몸집이 막 뛰어오르고 파닥거리고 이런단 말이죠. 그 모습을 보는 게 너무 호쾌하고 좋아서 그냥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보다 보니까 굉장히 흥미가 좀 깊어져가지고 도감도 사고 해서 집에 이제 가끔 우울할 때나
지치거나 이럴 때 힐링하기 위해서 고래도감을 한 번씩 펴보곤 합니다. 오. 진짜 뭐 완전 왜 인간 삶을 살다가 자 인간 사회에 진력이 날 때가 있잖아요. 아 진짜 다 꼴 보기 싫고 자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리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게 너무 나에게 잔혹하게 느껴지는 그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싶은 그런 순간마다 그냥 저 태평양 바다 어디서 헤엄치고 있는 대왕고래를 상상을 하면요. 아 진짜 존나다 부질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생에 고래였나 보다. 약간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래라는 키워드 자체가 저한테 약간 힐링 키워드인 느낌? 아니, 그래서, 지금 실제로 노트북 배경화면도 네. 고래고 지하다님 집에 가보면 방이 고래와 쥐로 다 꾸며져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모았다기보다는 제가 일단 그 별명이 쥐하다고 쥐가 들어가고 또 이제 고래를 좋아한다는 어필 여기저기 하고 다녔더니 주변 지인들이나 친구들이 뭐 고래 그려져 있거나 쥐 그려져 있으면 다 고래에다가 저한테 줘요. 그럼 선물 받은 입장에서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 그거를 이제 그냥 집에 여기저기 놔두고 쓰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집에 이제 쥐와 고래밖에 없는 그런 형상으로 보이는 것이지. 제가 특별히 근데 굿즈나 이런 걸 모으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저 스스로 이제 그 외에 그런 동물이나 이런 거 좋아하면 그런 거 막 모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 근데 뭐 캐릭터화된 동물 특히 캐릭터화된 고래가 굉장히 최근에 많아졌는데 그거에는 그렇게 크게 관심이 있거나 하진 않아서 그건 다 받은 겁니다. 그래도 뭐 어떤 고래에 대해서 뭐 고래의 습성에 대해서 물어보면 진짜 백과사전처럼 줄줄줄줄 얘기하시거든요. 그럴 때 약간 오타쿠의 그 기질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럴 기회가 잘 없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딱 주어지면 싹 잡아가지고 마이크를 놓지 않는 것이지. 너무 좋네요. 네. 고래 여러분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샤이 고래 팬분들. 오늘 운주님의 동료뿐만 아니라 저의 고래 동료도 찾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은 지금 쥐를 좋아하시고 고래를 좋아하시는데 거기에 비하면 저는 어떤 동물을 좋아한다고 말하기가 좀 애매해요. 근데 고래는 제법 메이저하다고 저는 생각한대요. 그런가? 네.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는 그냥 인스타에서 사이버 누군가의 애완동물 반려견 영상을 보는 걸 좋아합니다. 강아지를 그러면 주로 보시나요? 강아지도 너무 귀엽고 낑낑거리는 거, 막 애교 부리는 거 그런 거 보면 너무 귀엽고 고양이도 귀엽고 요새 앵무새에 조금 빠져 있어요. 앵무새. 이렇게 말하는 앵무새들 말하는 네, 거죠? 말하는 앵무새들 너무 귀엽더라고. 요즘 잔소리하는 앵무새들이 그렇게 많이 릴스나 쇼츠에 많이 뜨더라고요. 누구야 영어 숙제해야지. 씻어야지. 뭐 이렇게 하는 그 말투가 너무 웃겨서 그러고 있습니다. 네, 지이와 고래와 사이버 동물들. 앵무새. 네, 앵무새. 뭐라도 우리가 이 주제로 나눌 수 있는 말이 없을까 필사적으로 찾아본 결과 이런 주제가 나오게 됐어요. 잠깐 끼워넣고 갑니다. 마이너는 슬픕니다. 네. 오늘 근데 이 분야의 대중화를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거잖아요. 특히 이제 퀴어판에서 이런 주제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늘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으로 나오신 거니까 최대한 친절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미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대중화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근데 취미가 아까 새 보러 다니고 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그냥 아까 그냥 아는 사람들 그때 환경운동 같이 하시던 분들이 그런 탐조 활동 같은 걸 하셔서 따라다니게 됐다는 식으로 말씀하시긴 했는데 뭐 정확히 어떤 시작이 어떻게 시작된 것인가요? 그것은 그 분들이 이제 낙동강에서 주로 그 탐조를 하시는데 낙동강이 이제 부산 사람들은 너무 당연하게 이렇게 있는 곳이다 보니까 약간 우리가 바다 그 못이라고 약간 이러는 것처럼 낙동강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거기가 생각보다 정말 많은 새들이 오는 곳인 걸 저도 이제 비교적 최근에 알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이거는 한번 따라가서 보는데 새들을 그냥 조용히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 고래의 노는 모습이나 이런 거 보고 되게 뭔가 마음이 혹했다 했잖아요. 네네.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새들이 그렇게 노는 모습들이랑 나는 모습들을 보는데 약간 이게 진짜 일렁일렁거리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조금 웃겼던 건 저는
새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냥 다 잘 날 줄 알았는데 그 바람에 따라서 앞으로 못 나가고 막, 휘청대고 막 그러고 그냥 막 네, 휘청대는 거 보이고 앞에 못 날아가서 막 그 멈춘 채로 막 계속 가만히 이렇게 떠있기만 하는 애들 가끔 있잖아. 막 그런 거 보고 나니까 좀 친근한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그게 좀 그냥 일단 마음이 먼저 동했던 게 계기였던 것 같아요. 뭐 그런 지식은 부차적인 문제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왜 사람들이 탐조나 이런 좀 동물들에 관심을 가지는지 저도 그때 알았던 거죠. 계기가 없었으면 저도 아마 몰랐을 것 같아요. 날아가는 새들 바라보며 오늘도 잠시 아티스트 전희님께서 왔다 가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새를 우린 되게 사실 관념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새, 하늘을 나는 새 해서 그냥 떠올리고 그냥 그 개별성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는 편인데 그렇게 관찰을 하러 나가서 지켜보다 보면 그 아까 전에 바보 같은 새 얘기도 하셨지만 그런 새, 똑똑한 새, 기가 막힌 새, 멍청한 새 이런 새들 하나하나를 개별성을 가지고 인식하면서 보면은 그런 거에서 어떤 애정이 샘솟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그리고 이제 얘는 이제 날개가 돋는 가마우지라는 새가 있어요. 그 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새들이랑 다르게 기름샘이 없어가지고 날개를 항상 이렇게 말려야 되거든요. 근데 항상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는데 결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겨. 그게 되게 약간 관종 같은 거예요. 봐라. 나의 겨. 근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말리는 게 꼭 필요한 친구들이었는데 이제 저는 저 혼자서 관종 같다 생각하는 게 그냥 그런 게 웃긴 거죠. 원래 다 오해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우리의 지식은 어디까지 거슬러 가야 되냐면 그러면 보통 새들에게는 기름샘이 있어서 날개가 젖지 않는 건가요? 잘? 보통 새라기보다는 그 물새들 중에서 왜 그 오리들 같은 경우는 그런 그 이제 계속 이렇게 기름샘이 있어서 좀 뭔가 윤기가 있는데 가마우지는 이렇게 그 계속 들어가가지고 잠수를 해서 그 물고기를 먹어야 돼서 그 기름샘이 뜨면 안 되니까. 네네네네 없어지는 쪽으로 이렇게 잠수새구나. 잠수새. 그 왜 그 얘기 있잖아요. 그 우리 왜 월급쟁이 비유하는 얘기들 중에서 예전에 어떤 어부가 그 목에 그 새를 잡아서 그 새의 목에다가 이렇게 일부러 줄을 묶어가지고 물고기 잡아오게 한 다음에 펠리컨인가? 뭐 아무튼 근데 그 새가 가마우지거든요. 가마우지를 노예로 만드는 거야. 네네네네. 고기 잡아와 이렇게. 그래서 고기 잡아오면 이제 고기만 취하고 그 가마우지들한테 이제 일정량의 먹이를 이렇게 나눠주고 급식처럼 그걸 이제 월급쟁이 저희가 비유하잖아요. 아니 처음 들어봐요. 그래요? 어부에게 잡혀버린 가마우지 같다라는 비유를 저는 여기서 처음 접하는데 다음에 한번 앞으로는 써야겠다. 나 오늘 완전 가마우지였잖아. 쥐도 완전 가마우지잖아. 개봐야겠다. 저희 새 이야기가 나온 김에 좀 이따가 새에 대해서 조금 더 할 말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쯤에서 잠깐 쉬고 광고 듣고 와서 계속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쉬고 올게요. 1년 52주 거의 주 1회 업로드하는 근면성실함. 구독자 1000명, 재생 요청수 100만회. 달성하고 싶은 퀴어 팟캐스트계의 핫루키. 지금이 제일 싸다. 시골지 퀴어지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광고를 진행해보세요. 퀴어 마을 게시판, 중간 광고, 영상 광고 및 게스트 출연 요청 5,000원부터. 자세한 사항은 시골지 퀴어지 인스타그램을 확인하세요. 나는 부산에 사는데 누군가를 1대1로 만나는 소개팅 어플은 부담스럽고 그나마 찾을 수 있는 모임은 죄다 술번개뿐이고 그냥 맨정신으로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대체 어디에서 만날 수 있는데 왜 퀴어들을 위한 문화 모임이나 행사들은 죄다 수도권에만 있노? 그런 당신을 위해 부산 퀴어 문화 플랫폼 홍예당을 소개합니다. 홍예당은
부산에 사는 퀴어와 엘라이들을 위한 다양한 퀴어 이벤트와 소셜 모임을 제공하는 커뮤니티 서비스입니다. 책, 영화, 음악, 스포츠. 당신의 관심사를 함께할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곳. 가족, 직장, 사회, 각자가 속한 곳에서 퀴어로서 겪는 고충을 서로 나누고 또 공감할 수 있는 곳. 편안하고 안전하게 당신이 당신일 수 있는 바로 그곳. 홍예당에서 다양한 만남을 경험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홍예당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저희 광고 이제 첫 번째 광고로 매번 나가고 있는 저희 시퀴즈 광고에 대한 광고 잘 듣고 계시죠? 저희가 조만간 광고 차림표 잘 구성을 해서 공유를 드릴 거고요. 그게 딱 올라가면은 이제 저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 광고주분들 연락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박한 홍예당 이벤트 안내 좀 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퀴어 기획자 양성과정 운영되고 있는 거 다들 아실 거고요. 그리고 19일 일요일 성소수자 부모 모임 영남 모임 예정되어 있고요. 24일에는 퀴어 영화 오마카세 이벤트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추가된 이벤트가 하나 더 있는데 26일 일요일 낮에 있을 낙동강 퀴어 탐적 클럽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진행자가 누구냐면 여기 오늘 나와 계신 은주님이십니다. 예. 네, 낙동강 퀴어 탐조 클럽 뭐 어떤 모임이 될까요? 저는 일단 퀴어들이 그 도시라는 공간 왜 이상하게 좀 그런 거 있지 않나요? 그 퀴어 하면 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 도시적이라던가 아니면은 뭔가 퀴어들은 다 도시에 살고 있는 같은 그런 느낌? 네네네네. 얼마 전에 그 실제로 저희 그 기획자 양성 과정에서도 퀴어들이 수도권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전국으로 돌아다니시면서 지역 퀴어들 만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약간 저는 그 왜 이런 좀 이미지들이 생겨났을까에 대해서도 관심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퀴어가 어떤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특이점이 있는 사람들처럼 일단 낙인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자연의 모습으로 보면 사실 특이점이 아니다. 그런 것들을 좀 알리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어쨌든 퀴어들이 고립이 되어서 이렇게 외롭기가 쉬운데 그걸 좀 풀어갈 수 있는 것들의 방식에서 다양한 어떤 모습들을 같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탐조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좀 너무 가족 중심적으로나 아니면 좀 남성 중심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에 제가 조금 힘이 든 부분들이 있어서 퀴어들이랑 같이 이런 탐조를 해보면 참 재밌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 탐조 클럽을 좀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열게 되었는데 많이들 와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퀴어들의 모임 이러면 뭐 술집이나 아니면 뭐 홍예당에서 하는 모임들도 대부분 실내에서 하는 모임들이잖아요. 그렇죠. 뭐 해봐야 뭐 독서 모임이나 글쓰기 그러니까 모임 벽장에 꼭 숨어서 이제 우리들끼리 소곤소곤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그것을 조금 탈피하여서 자연 속에서 탁 트인 자연 속에서 이제 탐조를 하는. 그렇지. 그리고 기존의 탐조 모임들에 있는 그런 어떤 가족주의적인 부분, 그러니까 퀴어 배제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 이런 것에 좀 진력이 나셔서 직접 자신의 모임을 개척해보고자 하는 어떤 시도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이번 모임은. 네, 맞아요. 그 진행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주로 그러면 뭐 어떤 탐조 포인트 같은 거를 찾아주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새들이 나타났을 때 그 새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신다거나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걸까요? 네, 일단 그 이 부산에서 낙동강 하구가 어떤 의미인가도 간단하게 얘기를 드릴 생각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살고 있는 생물들 얘기하다 보면 당연히 새들 얘기는 빠질 수가 없겠죠. 새 외에도 이제 관심이 있는 게 있으면 서로 각자 시선들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기는 하는데 우선 저는 낙동강에 있는 물새들 왜냐하면 가을 겨울철에는 그
보통 오는 철새들이 물새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물새들의 다양한 모습들 같이 보면서 이게 이런 새다, 이게 이런 새다 조금 알려드릴 생각입니다. 근데 진짜 그런 자연 환경에서 만나는 생물들의 이름을 배우는 게 굉장히 저는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에 가거나 들에 가거나 했을 때 그 어떤 식물, 꽃이나 풀의 이름을 알고 모르는 것의 차이는 엄청 큰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꽃을 알면 뭔가 더 관심이 가서 더 들여다보게 되고 그리고 남들한테 설명해주면서 되게 뿌듯한 그런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런 감정을 느끼실 수 있겠네요, 운주님은. 저는 완전 개꿀이죠. 완전 신나시겠고 이제 배우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유익하고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낙동강 하구에 가면은 만날 수 있는 새들에는 어떤 새들이 있을까요? 우선 오리들 종류가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한 10몇 가지에서 30가지 정도 될 텐데 제가 그걸 아직까지 공부하는 입장이라서 전부 다 알 수는 없을 수도 있지만 우선 그 오리들 각자의 모습들 예를 들면 흰죽지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좀 비교적 잘 아는 청둥오리 그리고 흰뺨 검둥오리는 이름은 잘 안 알려져 있지만 사실 딱 보면 이거 진짜 많이 봤던 친구인데 이럴 수 있거든요. 뭐 이런 다양한 오리들류부터 시작해서 오리처럼 보이지만 사실 오리가 아닌 뭐 물닭이라던가. 물닭? 네. 이름이 물닭인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넓적불이라는 친구도 있고 외가리는 많이들 보셨죠? 그리고 해오라기도 비교적 많이 어쩔다가 한 번씩은 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해오라기 종류라던가 그 외에도 다양한 새들이 있는데 우선 이런 물새들 위주로 좀 볼 예정입니다. 뭐 저새도 있을 텐데 이름만 들어서는 재미없으니까 가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어떻게 생겼고 어떤 특징이 있는 친구들인지 운주님께서 하나하나 친절하게 가이드를 해주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도 가려고요. 그래서 좋습니다.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탐조를 할 때 그러니까 새를 이렇게 관찰하러 갈 때 주의사항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뭐 어떤 걸 준비해 가야 된다거나 이런 게 있으면 뭐 우리 탐조 클럽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이제 집 주변 어딘가에 이제 탐조를 하러 나가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께 어떤 준비할 사항이나 이런 거 조언해 주실 게 있다면? 우선 쌍안경은 거의 꼭 지참을 하시는 게 새들을 볼 때도 이제 새들도 놀라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도 이제 좀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으니까 좋고요. 보통 한 10배율 정도 되면은 웬만한 새들 다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쌍안경. 네, 일단 안전이 중요하니까 당연히 그 새 보다 보면 생각보다 새가 보일 수 있는 탐조 포인트들이 새들이 사람을 피해 다녀요. 그렇겠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탐조 전망대처럼 이렇게 설치를 해놓는 것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곳에서 새를 볼 때는 가까이 가려고 하다 보면 다칠 수 있으니까 편한 등산화나 아니면은 네 운동화랑 웬만하면 모자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갈대밭을 갈 때 저도 이제 제가 알러지가 뭐가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네. 네, 근데 갈대 알러지가 만약에 자기가 몰랐는데 생겨 있는 걸 몰랐는데 갈대밭에 갔다가 만약에 쓰러지면은 보이지가 않는다고 해요. 그렇구나. 네. 갈대 알러지가 있다는 건 전 처음 알았어요. 저도 이거 얘기로만 들어서 웬만하면 그런 경우 없겠지만은 혹시나 알고 계시면은 그래도 자기가 어지럽다거나 이럴 때 이제 내가 혹시 알러지가 있나 하고 생각이나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고 나올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새들이 입장에서 볼 때는 동물들은 좋아하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원색 계열 옷은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완전 쨍한 빨강, 뭐 쨍한 어떤 색깔들 그리고 사실 검정색도 좀 맹수처럼 느끼는 경우들이 있는데 새들은 그러면 색을 다 식별할 수 있나요? 인간들처럼? 그것까지는 제가 모든 새들이 그렇다라고 단정지어서 말을 못 드리겠는데 우선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자연의 색과 좀 비슷하지 않고 커다란 게 움직이면 이제 위협감을 느낄 수 있죠. 어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쨍한 색들이 보이면 경계하게 된다. 네네네. 그래서 올블랙은 좀 피해 주시면. 올블랙 안 되겠군요. 올블랙 잠깐 생각했는데. 완전 레즈룩 아닙니까? 그거? 네. 제 옷장에 전부 까만 옷밖에 없거든요. 옷 사러 가야겠다. 인디아나 존스 룩으로. 인디아나 존스 룩. 네, 뭐 여튼 에버랜드 사파리 룩. 네네. 카키색이나 베이지색. 네, 좋습니다. 네네네네.
그럼 혹시 더 홍보할 얘기 더 있으신가요? 혹시 전하고 싶은 소식이 더 있으실까요? 탐조 클럽 말고 또 하고 계신 활동이나 이런 것 중에. 제가 이제 다른 백년이라는 어떤 홈페이지에 이제 이런 생명들 관련해서 계속해서 연재하고 있는 칼럼이 있는데 저도 좀 그런 고민이 있어요. 이제 이런 공부 내용들을 계속해서 좀 알아가고 싶은데 이런 것들을 지역에서만 하기가 좀 부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뭐 이걸 좀 공부하고 싶으면 또 저도 모르게 저도 이제 뭐 서울의 소식들을 본다던가 아니면은 이러면서도 갈등이 좀 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계속 연결되고 싶다는 욕구가 끊임없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칼럼들을 좀 같이 봐주시면서 어떤 피드백 받을 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네. 칼럼 같이 읽으면서 어떤 시야들을 같이 나눌 사람 완전 환영입니다. 그럼 운주님 그 칼럼은 그 홈페이지에서만 열람 가능할까요? 다시 네. 한 번만 그 홈페이지 이름을 말씀해 주세요. 다른 백년이라는 칼럼인데 다른 백년. 네, 제 인스타에도 가끔 제가 올리고 게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그 저희 방송 올라갈 때 운주님 인스타그램 계정을 태그해도 될까요? 네, 좋죠. 저 운주님 그 칼럼 읽어봤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방송도 좀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는 자연의 이야기들, 생명의 이야기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게 글의 형식이 서간문 같이 돼 있어가지고 엄청 쉽게 잘 읽히기도 하고 약간 간질간질한 게 있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운주님의 그 애정어린 시선이 엄청나게 담겨 있는 느낌이 있어서 읽으면서 남의 연애 편지 훔쳐보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인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간질간질한 들뜨는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글이라 가지고 되게 즐겁게 읽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그 이쪽으로 지식은 완전 거의 없기 때문에 보면서 그렇구나. 이런 게 있구나 하면서 네, 뭐 배워간 입장으로 읽고는 있어서 뭔가 피드백다운 피드백을 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네, 앞으로도 재밌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근데 네. 평소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좋습니다. 운주님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글로 하는 게 훨씬 더 뭐랄까 플루언트하다고 해야 되나? 근데 오늘 방송을 해보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글이 훨씬 더 유창하신 느낌이다라고 그것도 본인이 더 편하게 느끼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해봤는데 오늘 방송 같이 해보니까 말도 굉장히 잘 하세요. 오늘 좀 좋아하는 주제로 얘기를 해서 그런가? 네, 맞아요. 덕후라서. 그렇군요. 아까 전에 그 저희 쉬는 시간에 제가 또 고래 좋아한다고 했더니 또 이제 반갑게 고래 얘기로 다시 또 말을 걸어주셨어요. 그래서 고래 얘기를 잠깐 했는데 아까 전에 어떤 얘기 했었죠 우리가? 근데 저도 그 지하다님이 얘기하는 고래 얘기가 조금 더 궁금하긴 한데 알려주실 수 있나요? 어떤 고래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고래는 그때그때 좀 다르긴 한데 한때는 좀 사이즈 작은 그리고 그 대서양이나 태평양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좀 관찰하기 힘든 희귀한 돌고래들을 좋아했어요. 그 더스키 돌고래라고 있거든요. 되게 그 유선형의 어떤 무늬가 되게 귀엽고 예쁜 고래가 있어요. 걔랑 그리고 그 흰고래라고 북극 쪽에 가면 볼 수 있는 완전 새하얀색의 약간 웃상하고 있는 고래가 있거든요. 걔도 좋아하고 그리고 그 강돌고래들이 되게 희한하게 생겼거든요. 보통 고래가 바다에만 산다고 생각하는데 민물에 사는 고래들도 있어요. 우와. 뭐 인도나 이런 쪽에 있는데 사실 수질 오염 때문에 거의 멸종된 걸로 알려졌거나 멸종 직전이거나 한 종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도 굉장히 귀엽게 생겼습니다. 아마존강이나 겐지스강에 사는 돌고래들이 있어요. 이렇게 부리가 길쭉하게 나와 있고 이빨 고래들이고 거기서 이제 민물 고기들을 잡아먹고 사는 애들인데 아마 최근에는 관찰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거의 멸종된 것이 아니냐라는 평을 듣고 있는 아이들인데 어딘가 잘 생존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좋아하고 있는 고래들입니다. 네. 그 아마존에 사는 고래는 사진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 고래구나.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되게. 분홍돌고래랑은 또 다른 거죠? 그것도 강돌고래 일종입니다. 일종이죠. 그런 것 같더라. 그렇구나.
그 보통 또 메이저한 고래들 큰 고래들이 보통 메이저 하잖아요. 내가 여기서 메이저 마이너를 따지고 있는 게 전혀 몰라요. 맞는 말인지 네.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보통 상품화가 되는, 그러니까 상품 음. 캐릭터 상품처럼 이제 뭐 텀블러나 이런데 그려지거나 뭐 인형 같은 걸로 나오거나 이런 대중에게 많이 알려진 고래로는 역시 혹등고래죠. 그렇죠. 흰수염 고래 아니면 뭐 범고래. 범고래. 아, 그렇죠. 이런 범고래. 애들. 수영강 다리에 보면은 범고래가 이렇게 빼꼼 올라와 있잖아요. 관측이 된 일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범고래는 거기가 이제 그 강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이니까 그런 바다고래들이 와도 이상하진 않습니다만은 예전에 근데 수영강에서 돌고래가 목격된 적이 있긴 하다고 들었어요. 돌고래가 목격된 적이 있대요. 근데 범고래는 좀 에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서 거기 범고래가 이제 그 조형물이 있는 게 굉장히 좀 이상하긴 한데 범고래도 인기가 많죠. 예쁘게 생겼잖아요. 예쁘죠. 근데 범고래는 진짜 바다의 깡패거든요. 범고래 하니까 생각이 난 건데 그 범고래랑 범고래를 포함해서 이빨고래 네 종과 사람이 유일하게 폐경이라 해야 될까요? 완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선은 폐경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네, 폐경을 하는 존재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건 처음 또 알았네요. 한 번도 고래의 그런 생리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오늘 집에 가서 도감을 다시 한번 더 뒤져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다른 동물들은 폐경을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특이점이라고 생각하고 연구를 했던 사람들이 세웠던 가설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폐경을 하는 존재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는 플레이보이 가설이고 하나는 할머니 가설인데 둘 다 뭔가 흥미롭네요. 네. 일단은 할머니 가설이 좀 더 지금은 유력하다고 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첫 번째로 플레이보이 가설은 뭐냐면 약간 수컷이 어린 암컷을 선호하게 될 때 그 생태적으로 좀 유해하다는 일단 그 책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것도 이제 암컷들이라는 책에서 본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그 말하자면 진화에 좀 좋지 않은 방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방향으로 돌연변이들이 나와서 이제 암컷들이 그 배경 시기가 빨라진다 이렇게 본 경우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람들 중에서도 뭐 그런 의견들이 있긴 하잖아요. 뭐 어린 여자들을 뭐 더 좋아한다 뭐 이런 것들. 근데 이것도 다소 좀 사람의 관점일 수 있고 그 비교 대상이 되었던 범고래들 군집을 봤을 때는 오히려 암컷이 어린 수컷을 선호했으면 선호했지 반대 경우가 거의 없어서 지금은 거의 가설로는 입증이 안 된 상태고요. 할머니 가설은 근데 좀 그럴 수 있겠다 싶었던 게 일단 할머니 가설이란 게 뭐냐면